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출결 문제 때문에라도 이 부분 먼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줌 이름 변경하는 법 아시죠? 자기 이름 오른쪽에다가 자기 이름에 오른쪽 마우스 커서 그리고 이름 바꾸기 해서 성명 가로치고 학교명 그리고 만약에 청강이면 그 뒤에다가 가로치고 청강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이제 온라인 교과서 제작 및 수업 활용 중등 파트를 맡게 된 경기자동차과학고 교사 형주입니다. 자, 제가 이제 밴드에 있는 공지사항을 봤어요. 그랬더니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선도학교 온라인 연수 신청 관련 안내 조기 마감되었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강의 주제 4개 중에 이 2개가 조기 마감이 되었대요. 그리고 선도학교 대상으로 보낸 공문을 봤더니 연수 수요 조사를 했더니 여기 교과목별 온라인 교과서 제작 및 수업 적용이 제일 많았습니다. 이것만 해도 느껴지더라고요. 얼마나 지금 선도학교에 있는 담당자 선생님들께서 부담이 심하고 그리고 절실한지가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중한 책임감과 그리고 많은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선물 보따리처럼 많이 챙겨왔습니다. 그거 오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집중하고 싶은 부분은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해야 되는지보다는 오히려 어떻게 만드는지 온라인 활용 그 교과서를 어떻게 만들면 좋을지 꿀팁을 알려드리고요. 제 사례도 같이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있으면 질의응답을 가지고자 합니다. 자, 먼저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의 개념 먼저 설명하고 들어갈게요. 사실은 지난 2월 24일 줌 웨비나를 통해서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선도학교 워크숍을 했습니다. 선생님 저 그때 시간이 없어서 못 봤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네이버 밴드 있잖아요. 선도학교 밴드에 들어가셔서 3월 8일자 날짜로 2개의 영상이 올라왔어요. 영상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 밴드에서 다시 보기가 가능하고요. 여기에 그 우엔수성님께서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가 무엇인지와 왜인지 명확히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시간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란 그때 연수자료에 나왔던 거와 선생님들께 나갔던 공문자료에 있는 내용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를 여기서 온라인 콘텐츠라면 이북, PDF, 동영상 등이 중요해요. 등을 활용하여 제작한 교육 자료 중 교육과정 정합성을 충족시키는 넓은 의미의 교수 학습 자료를 총칭한다. 범위는 교사가 1차 시 이상의 수업 실행을 위해 교육적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온라인 콘텐츠를 선택, 편집, 재구성 등 구조화한 교수 학습 자료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에 나와 있는 연수 내용 중에서 선생님들과 같이 고민해보고 싶은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첫 번째, 그렇다면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의 범위를 어디까지 봐야 되나? 선생님, 어디까지가 온라인 콘텐츠라고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러면 이 온라인 콘텐츠라는 걸 활용해서 교과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디까지가 온라인 콘텐츠입니까? 라고 질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고민을 해볼까요? 자, 그러면 뭐 구글, 빅캔버스, 카웃과 같이 다양한 에듀테크들은 온라인 콘텐츠입니까? 맞죠? 온라인상에 있는 동영상, 온라인 콘텐츠입니까? 맞죠? 디지털 교과서도 맞죠? 선생님, 다 맞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저는 심지어 추후에 말씀드리겠지만, 교사가 판단하기에, 그리고 교사가 좋아할 만한, 또는 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교사의 판단, 취향, 선호도에 따라서 자유롭게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심지어 교육용 앱이 아닌 그냥 일상생활에 쓰는 앱을 활용해서 교육에 썼어요. 에듀테크가 별거 있습니까? 저는 테크를 에듀에 집어넣으면 에듀테크라고 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에듀테크만 에듀테크가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이 판단하기에 내 거 교육과정에 그리고 내 수업에 적용시키면 좋을 것 같다는 것은 어디에 있는 온라인상에 있는 어느 것이든 웹이든 앱이든 모두 다 상관없이 저는 다 온라인 콘텐츠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왜냐 여기 써 있잖아요. 넓은 의미의 교수학습 자료.
넓다고 하잖아요. 즉 다양하게 선생님이 쓸 수 있는 것들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교사가 1차시 이상의 수업 실행을 위해 라고 돼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몇 차시를 만들어야 돼요? 라고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시도교육청마다 안내사항이 상이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추후에 시도교육청에서 안내사항이 오면 그 해당하는 만큼 차시를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에 대한 두 번째 설명. 무엇인가? 온라인 교과서의 강점은 세상에 무궁한 온라인 자료를 교사의 교육적 의도에 맞춰 선택, 편집, 배치할 수 있는 것. 이 부분이 핵심이죠. 교사 교육과정 개발이다. 선생님, 교사 교육과정이 무엇인가요? 말어먹 방식 말하는 거 아닐까요? 즉 학교마다 다르듯이 그리고 학교의 현장이 다르듯이 학교에 있는 현장에 있는 교사들이 무엇을 하는 것이죠? 자신의 학교와 자신의 수업과 자신의 학생들에게 어울릴 수 있는 그들의 흥미를 만족시킬 수 있는 교수학습 모형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제 부담이 되기 시작합니다. 선생님, 새로운 교수학습 모형을 그럼 교사가 직접 개발하라고요? 만들면 좋죠. 하지만 500개 이상의 선도학교에 있는 교원들이 다 교수학습 모형을 어떻게 다 새롭게 만듭니까? 그건 불가능입니다. 그러면 바로머 방식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대학원에서 이제 졸업 논문을 위해 논문을 쓰고 있을 때 교수님이 저한테 그 말을 했어요. 너무 새로운 것만 시도하려고 하지 말고 기존에 지금 유행하고 있는 이러한 모형을 선생님과 학교에 선생님 교과에 선생님 학생들에게 적용해 보세요. 라고 말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즉 이미 2020년도에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한 연구 사례들이 수업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중에 흥미있는 자신이 선생님의 구미를 담기는 흥미있는 모델을 하나 가져와서 사례를 가져와서 선생님의 학교에 선생님 교과에 선생님의 학생들에게 적용하는 것도 저는 새로운 교수학습 모형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부분은 좀 이따 이제 들으면 이해가 될 거예요. 제가 어떤 식으로 이미 기존에 있던 것을 제 수업에 어떻게 적용했는지 좀 이따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에 있는 것을 내 거에 적용하는 게 절대 표절이 아닙니다. 그거 자체도 새로운 교수학습 모형입니다. 왜? 학교와 교과와 학생이 다르지 않습니까? 자, 선도학교 제일 처음에 나갔던 공문에 선도학교 운영 세부 내용, 선도학교는 이런 걸 해야 됩니다. 라고 과제가 적혀 있는 공문이에요. 여기 보면 온라인 교과서를 제작해야 된다. 와, 컨텐츠를 활용해야 된다. 하지만 컨텐츠를 활용할 때 여기 저작권 침해에 유의해야 된다. 이 두 부분 때문에 이번에 4개의 강의 주제 중에 첫 번째와 두 번째 게 마감이 빨리 됐을 겁니다. 왜? 이 온라인 교과서 제작 및 수업 활용 부분이 이쪽 과제에 해당되고요. 수업 지원 도구 활용법 이 부분이 저작권과 관련됐기 때문에 이 컨텐츠 활용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즉 선생님들이 오늘 제 수업을 들으신다면 이 4-2 온라인 교과서 제작 이 과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찾아가시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어요. 오늘 저는 미리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만드는지에 집중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선생님들이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보다는 어떻게 만들라는 겁니까? 도대체 어떻게 만드는 것을 우리에게 원하는 겁니까? 제일 궁금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3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첫째, 기존 우수 사례를 분석 후 자신의 수업에 적용해봐라. 여기서 기존 우수 사례는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교사지원단이 제작한 구글 사이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좀 이따 링크도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둘째, 이미 2020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각 시도 교육청이 온라인 및 블렌디드 수업 우수 사례를 적극적으로 모았고 적극적으로 수합해서 자료집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 사례집을 많이 활용해봐라. 입니다. 두 번째, 에듀테크에 대한 부담감과 집착을 버리고 자신감을 가지고 제작하세요. 세 번째, 학교의 특성에 맞는 선생님이 계시는 학교의 특성에 맞는 공통된 온라인 교과서 템플릿을 제작하세요입니다. 먼저 기존 우수 사례를 분석 후 자신의 수업에 적용하는 방법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기존 우수 사례 중에 첫 번째,
온라인 컨텐츠 활용 교과서 교사지원단이 제작한 구글 사이트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말씀드릴게요. 자, 온라인 컨텐츠 활용 교과서 교사지원단이 제작한 구글 사이트는요. 들어가면 이렇게 나와요. 이 중에서 왼쪽에 탭 중에서 온라인 교과서 사례, 초등 교수학습 활동, 중등 형성평가 활동 이 세 부분을 보면요. 많은 사례를 볼 수 있어요. 오늘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신 선생님들은 아마 다 중등일 거예요. 그러면 이 중등만 봐야지? 저는 오히려 초등과 중등을 둘 다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중등 쪽에서 제가 하는 활동을 적었는데요. 초등 쪽에서 제가 하는 활동과 유사한데 다른 에듀테크를 쓰더라고요. 그 선생님의 사례를 봤어요. 봤더니 제 거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고 학생들이 더 따라하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중등임에도 불구하고 전 영어를 가르칩니다. 초등에 있는 영어 사례를 보고 제 거 수업을 수정해서 그리고 올해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즉 초중등 구분 없이 살펴보면 더욱더 많은 사례를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초중등 구분 없이 보기를 추천드리고요. 볼 때 자신이 찾고 싶은 활동 유형을 미리 파악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유형을 구분해 놨습니다. 교사지원단이 그때 이 사례들만 만든 게 아니라 온라인 교과서를 실제로 제작한 행위만 한 게 아니라 온오프라인 연계 수업 활동 2020년도에 시행됐던 온오프라인 연계 수업 활동들을 다 분석을 한 다음에 교수학습 활동은 하나, 둘, 셋, 넷, 5가지로 분류를 했고요. 형성평가 활동은 하나, 둘, 셋, 4가지로 분류했어요. 그러면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 클릭, 교사학습 활동 클릭하고 교사학습 활동에서 개념 설명형을 나는 이번에 좀 개념 설명형의 그 온라인 교과서 제작 사례들을 보고 싶어. 클릭. 해서 들어가서 스크롤 내리면서 보시면 돼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링크 타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들어가는 이 링크가 교사지원단이 만들어 놓은 구글 사이트 캐리스가 운영하고 있는 구글 사이트입니다. 자, 들어갔죠? 여기서 나는 요거 보고 싶다. 형성평가 활동에서 의사소통형. 나 의사소통형 한번 보고 싶어. 클릭. 조금 시간이 걸려요. 네, 로딩 되는데. 하면 의사소통형 관련돼서 이 선생님께서 한국 지리 과목에 구글 미트를 활용해서 또는 구글 클래스룸 패들렛을 활용해서 여행 상품 광고하기라는 활동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클릭하면 수업 절차가 쫙 나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 팁도 나와 있고요. 수업 활동이고요. 성취 기준, 준비 단계, 적용 단계, 정리 단계 나와 있고 다운로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마음에 드는 활동이 있으면 다운 받으시면 되고요. 저 글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할까봐 이렇게 영상도 있습니다. 한번 봐볼까요? 자, 절차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쭉 절차들을 설명하고 있죠. 스크린 레코드를 통해서 그 실제 수업을 준비하는 장면이나 그리고 실행하는 장면, 정리하는 장면까지 이렇게 다 돼 있고 5분을 넘지 않으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선생님들께서. 그래서 자신이 관심이 있는 활동이 보인다 하면 이 구글 미트와 구글 클래스룸과 패들렛을 활용해서 이 활동을 할 수 있게 충분히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다운로드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구글 사이트를 잘 활용하면 좋으실 것 같고요. 한번 교수학습 활동에 초등 선생님들이 만들어 놓은 거 한번 봐볼까요? 초등은 중등과 좀 템플릿이 달라요. 이렇게 구글 슬라이드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한눈에 보기 편하게 이렇게 쫙 만들어 놨고요. 네. 괜찮은 동영상도 만들어 놨어요. 자, 미리 캠퍼스를 활용해서 개념 설명을 하는 거예요. 미리 캠퍼스. 그러니까 미리 캠퍼스라는 것을 내가 한번 배워보고 싶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죠. 즉 나는 수학인데 미리 캠퍼스라는 걸 통해서 고등학교 1학년 한번 가르쳐주고 싶다 하면
이 단계로 내용만 내 교과서 내용으로 바꾸시면 돼요. 선생님 그럼 너무 따라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학교가 다르고요. 교과는 같죠? 학생들이 다르잖아요. 자, 지오보드. 다양한 에듀테크를 통해서 자, 음악 선생님들 크롬 뮤직앱을 통해서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이에요. 이 교사지원단이 만든 이 캐리스 구글 사이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온라인 교과서를 활용할 때 제작할 때 진짜 좀 더 손쉽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기존 우수 사례를 분석하라 했는데 두 번째, 각 시도 교육청이 작년에 엄청 많이 온라인 또는 블렌디드 수업의 우수 사례를 사례집을 막 뽑아냈어요. 심지어 사례집을 뽑아낸 정도뿐만 아니라 링크까지 다 정리해서 각 시도 교육청이 뿌렸어요. 그것들을 교사지원단 선생님들께서 모아서 이렇게 이 캐리스 사이트에도 올려놨습니다. 그리고요, 저는 이제 경기도교육청 소속인데요. 경기도교육청이 올해 3월에 이렇게 온라인 도구 활용 방법 동영상 자료 목록 하면서 쭉 있고요. 클릭하면 바로 들어가집니다. 원격 수업 운영 노하우 동영상 쭉 다 정리해놨어요. 원격 수업 이해 및 수업 나눔 동영상 쭉 정리되어 있고요. 원격 수업을 위한 역량 강화 서지 자료. 이거는 시도교육청이 만든 그 수업 사례들 자료들이겠죠. 서지 자료들 쭉 클릭하면 바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 파일은 어디서 다운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누르면 바로 다운 가능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제가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이 PDF 파일 지금 밴드에 올라와 있고요.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파일이요. 왜냐하면 분명히 지금 이 연수를 들으시는 선생님들께서는 담당자이실 테고 이 담당자 선생님께서 분명히 또 학교에 가서 전달 연수를 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PDF로 다 이 PDF 지금 밴드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이 PDF 파일 안에 있는 공유되는 링크들 타고 들어가셔서 다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자, 교사지원단이 제작한 구글 사이트 안에 있는 추천 자료들, 얘네들 또 못 찾으실까 봐 이렇게 링크 걸어놨습니다. 이건 사이트 주소고요. 이 링크 클릭하면 바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운받을 수 있고요. 네이버 밴드, 선도학교 네이버 밴드 있잖아요. 거기에 굉장히 친절하신 선생님께서 채팅방을 통해서 올 초에 이렇게 자신이 전달받은 것을 또 올려주셨어요. 이렇게. 이것도 제가 네이버 밴드에서 출처라고 적어놨습니다. 이것도 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직접 하나말로 좀 손발이 되어서 노가다 작업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서지 자료들 제가 공유할 수 있는 드라이브에 다 모아가지고 64개 정도 넣어놨거든요. 보시면 정보 과목도 있고요. 역사 과목도 있고요. 수학 과목도 있고요. 좀 더 과목별로 보기에도 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찾을 수 있는 만큼은 찾아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전체 클릭한 다음에 전체 선택한 다음에 다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자, 제가 드릴 수 있는 선물 보따리는 이렇게 우수 사례들을 선생님들이 제가 저번에 온라인 교과서 제작을 하다 보니까 가장 힘든 게 이 자료들 찾는 거더라고요. 왜냐하면 무언가 참고할 수 있는 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자료들 찾는 게 너무 어렸었는데 그거를 좀 미리 대신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제가 모을 수 있을 만큼 선생님들께서 참고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이렇게 모아왔습니다. 이렇게 많이 드리면 이제 이렇게 구글 사이트 활용하세요. 수업 사례, 우수 사례 이렇게 많이 드리면 부담이 됩니다. 아, 뭐야, 이거 다 읽으라고? 아닙니다. 이걸 다 읽으라고 드리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 논문 쓸 때 보면 그런 말 하잖아요. 논문 쓰려면 논문 사례집들 많이 읽어봐라. 근데 논문 사례집 읽을 때 우리가 그 정독으로 하나씩 이렇게 읽지 않잖아요. 쓱쓱 싹싹 읽으면서 내가 관심 있는 주제 나오면 툭 그거에서 정독하고 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사례들 쫙 보다가 이거 좋은데? 싶으면 그거를 집중적으로 파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서 부담감을 줄이셔야 돼요. 그리고 처음에 시작할 땐 부담감이지만 제가 경험했던 거예요. 막상 에듀테크를 공부하다 보면 재밌어요.
재밌어가지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다 하고 싶습니다. 나는 모든 에듀테크의 전문가가 될 거야. 막 이런 생각도 들고 하는데 그런 집착이 생기는 순간 수업이 망합니다. 왜냐? 학생들은 어제 했던 에듀테크와 오늘 했던 에듀테크가 다르고 내일 했던 에듀테크가 다르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저는 진짜 부탁을 드리는 게 기존에 있는 되게 선생님의 구미를 담기는 우수 사례 중에서 선생님의 구미를 담기는 우수 사례를 찾고 그거를 선생님의 학교에, 선생님의 교실에, 그리고 선생님 학생들을 대상으로 에듀테크 한두 개 정도만 가지고 자신감 있게 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과한 에듀테크는 오히려 독이 될 거, 독입니다. 자, 제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표는 그 교사지원단에 있을 때 제가 그 이번에 집중연수 때 제가 속했던 팀 6 선생님들과 함께 정리한 표예요. 평가 유형 한번 볼까요? 확인학습을 위한 온라인 도구로 이렇게 많이 쓴다는 거예요. 내가 학생들이 그 학습을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여기 있는 모든 온라인 도구를 다 쓸 필요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당연히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많은 것들을 월요일은 이거, 화요일은 이거, 수요일은 이거, 금요일은 목요일은 이거, 금요일은 이거 이렇게 하는 순간 이미 학생들은 지치고 이 수업은 주객전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것들 중에 선생님에게 잘 맞는 선생님의 구미를 가장 잘 당기는 한두 개 또는 하나만 제대로 써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에듀테크에 대한 부담감과 집착을 버리고 자신에게 우수 사례를 살펴보던 중 자신에게 적용이 가능할 수 있는 거 한두 개를 뽑아서 자신의 학교에, 자신의 교과에, 자신의 학생들에게 자신감을 가지고 제작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World of Better Learning이라는 사이트를 보면 Doing More with Less Technology라고 되어 있습니다. 적은 테크를 가지고 더 많이 하라. 구글도 2014년에 코로나가 유행하기 한참 전 2014년에 Less Tech, More Teach이라고 그 구호를 걸고 구글 클래스룸을 만들었어요. 즉 에듀테크를 너무 많이 사용하지 않게 하면서 more teach, 더 많은 것을 가르치자라는 게 표어였던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느 순간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갑자기 에듀테크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에듀테크를 대한 욕심이 생기는 순간도 올 거예요. 하지만 학생들에게는 저는 선생님이 가장 자신 있는 한두 개 정도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에듀테크를 많이 다양한 걸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생님이 맞는 에듀테크를 찾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찾고 부담감 없이 다양한 사례들을 보면서 이거 너무 좋아. 그러면 그것을 자기의 수업에 적용해보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온라인 교과서를 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 거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어떻게 새로운 것이 아닌 남의 사례를 제 수업에 어떻게 적용을 시켰는지 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영어 교과입니다. 작년에 디자인 교과 선생님하고 같이 융합을 했는데요. 작년에 이제 당연히 온라인 수업과 블렌디드 수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팬데믹 상황에서 발생한 세계적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글로벌 디자인의 양성이라는 주제로 만들었고요. 디자인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코비드 프로젝트라고 이름을 정했고, 자, 우리가 그때 하고자 했던 건 뭐냐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근데 그러한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는 제품을 직접 디자인하고 제작해서 그것을 사람들한테 나눠주자가 목적이었었습니다. 여기 보면 네, 이런 식으로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전시회도 했고요. 네, 짧은 기간이었지만 많은 소통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제 수업의 단계는 저희의 수업의 단계는 코비드였습니다. Case Study, Organize, Visualize, Interact 그리고 Display의 순서였는데요. 이러한 단계를 짰을 때 제 머릿속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여기 1단계 사례 분석이다 였습니다. 근데 작년에 아이들이 등교를 했나요? 등교를 하지 않았어요. 계속 초반에. 그래서 이 케이스 스터디를 학생들에게 종이로 나눠주고 개인 보고서를 받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학생들이 처음부터 일상생활의 문제를 찾는데 문제 사례를 찾는데 제대로 찾지 않으면 분명히 진행되다 돌아올 것이다. 즉 이 사례 분석 단계가 중요하다. 근데 이 중요한 사례 분석을 우리가 얼굴을 마주치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 피드백을 줄 수 있으면서 온라인상으로 개인 보고서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그때 유튜브에
영쌤 클래스라는 채널에서 굉장히 좋은 채널이죠. 그래서 빅캔버스 활용편이라는 14분 36초짜리 영상을 보게 되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정말 빅캔버스라는 에듀테크를 소개하는데 다양한 기능을 소개했지만 그 중에서 저는 두 개의 기능이 제게 필요한 기능이었어요. 첫째, 슬라이드별로 빅캔버스는 페이지별로 학생의 이름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즉 페이지별로 제목을 부여할 수 있는데요. 영생 클래스 선생님께서 이 제목에다 학생 번호와 이름을 쓰는 거예요. 굉장히 창의적이고 좋은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리고 페이지마다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너무 좋은데? 내 거 여기 단계 써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썼습니다. 그리고 쓰고 제작한 결과물이 지금 저 구글 사이트, 캐리스 구글 사이트에 올라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보이시죠? 저는 줌과 빅캔버스를 썼고요. 지금은 이름이 빅캔버스가 아니라 알로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자, 이러한 팁이 있고요. 보시다시피 슬라이드마다 학생명으로 제목 부여. 제가 찾아낸 기능인가요? 아니죠. 선생님, 다른 유튜브에 영생 클래스 선생님이 알려준 기능을 제 수업에 쓴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다. 한번 제가 이 수업을 어떻게 했는지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이름이 바뀌어서 알로라고 치고 들어가야 되고요. 가입했고 그 다음에 쭉 보시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학생들이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을 먼저 만들어야 되죠. 먼저 첫 번째 페이지에 안내 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 안내 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페이지는 교사가 예시를 줬어요. 네. 샘플을 주고요. 여기서부터가 중요하죠. 영생 클래스 선생님이 알려준 기능. 학생 인원수만큼 페이지를 추가한 다음에 한 페이지가 아이들에게 개인 보고서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학생들에게 명확히 이게 자기의 공간이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페이지마다 이름을 넣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름을 넣으면 뭐가 좋냐면요. 빅캔버스는 이제 인자 알로죠. 내비게이터 기능이 있어요. 여기를 클릭하면 바로 그 해당 페이지로 갈 수 있습니다. 즉, 학생들이 들어와서요. 이 내비게이터 누르고 내 이름이 도학생이면 도학생 클릭해서 자신의 공간으로 가서 자신의 개인 페이지에 작성을 하는 거고요. 작성하다가 어떻게 보고서 쓰는지 모르겠으면 다시 내비게이터 눌러서 개인 보고서 작성 안내 들어가서 보고 샘플도 보고 즉 휠마우스를 28번 학생 같은 경우는 휠마우스 막 미친 듯이 내려야 되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또는 학생들이 다른 친구들 선생님 저 몇 번이죠 슬라이드가? 선생님 저 실수 다른 친구 지웠어요. 선생님 제 거 지워줬어요. 이러한 것들이 방지될 수 있었어요. 이게 저의 아이디어냐? 아니죠. 영생 클래스 선생님의 아이디어입니다. 자, 학생들에게 이제 편집 가능한 링크를 주고요. 자, 어디다 주면 될까요? 그냥 줌에다가 채팅창으로 주면 됩니다. 학생들은 이 링크를 타고 크롬으로 들어와서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즉,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이 모든 게 나의 아이디어인가? 새로운 것을 만든 것인가? 아닙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것을 위해서 이미 기존에 했던 잘하시는 선생님, 우수 사례 또는 우수 사례를 알려주는 동영상을 보고 이건 너무 좋은데? 그 기능만 가져와서 그 테크만 가져와서 제 수업에 적용시키는 거죠. 즉, 너무 많은 것을 다 새로 만들려고 고민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우수한 것들이 많습니다. 우수한 것을 제 수업에 적용시키는 게 우리 학교에, 내 교실에, 그리고 내 학생들에게 적용시키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코비드 단계에서 저는 이제 제품까지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디스플레이, 전시를 하고자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전시를 하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내 머릿속에 떠올랐던 에듀테크는 무엇일까요? 역시나 패들렛이었습니다. 그래서 패들렛을 할까 했는데, 아니, 일상생활에서 불편한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그것을 그 제품을 만들어서 그것을 나눠주기 위해서 이제 전시를 하는 건데, 우리가 전시를 패들렛으로 하면 당연히 교내밖에 못할 거 아니에요. 교내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나 전시하고 있고 학생이나 교사만 보고 결국 그 제품은 다 학생과 교사한테밖에 못 갈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외부적으로 할 수 있는 전시를 열자라는 게 목표였고요. 그때 저는 인스타그램을 활용했습니다. 와, 창의적으로 인스타그램을 활용했네요가 아니라 비하인드 스토리 말씀드리자면 결국은 이것도 따라한 겁니다. 뭘 따라했냐면요. 이거 이제 이런 전시를 할 때, 그러니까 8월이었어요. 작년 8월. 근데 작년 8월에 딱 이 전시를 하려고 하는데 딱 전국에 있는 모든 박물관, 전시회, 금지, 집합 금지 다 닫았어요. 그래서 와, 이 상황이 딱 발생하니까 제 머릿속에 드는 생각은 과연 그러면 이미 예정되었던 전시회를 이 사람들은 과연 무엇으로 할까? 집합 금지잖아요. 오프라인에서 집합 금지면 막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제일 많은 플랫폼을 쓰는 게 온라인으로 옮겨갈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인스타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스타그램에서 전시를 되게 많이 하는구나. 어떻게 하지? 그래서 인스타그램에 온라인 전시회, 온라인 이그지비션 쳐봐가지고 좋은 모델 하나 뽑고 그걸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네, 수업의 흐름은 이렇게 되죠. 한번 보겠습니다. 인스타그램과 타일을 썼습니다. 타일은 좀 이따 보면 알다시피 사진 편집을 위해서. 저작권 관련 문제 없습니다. 이것도 다 알아보고 타일 쪽은 언제나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쪽을 거치면 저작권이 문제 없다. 그리고 이 타일이 뭐가 좋냐면 인스타그램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캔바도 좋지만 저는 타일. 패들렛보다는 실제성 및 개방성이 있는 인스타그램을 활용했습니다. 네. 자, 영어 전시를 운영했고요. 이렇게 타일 어떻게 쓰는지도 알려주고 해시태그로 그리고 아이들이 댓글을 영어로 달게 다 했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볼게요. 그래서 결과물은 이와 같았습니다. 온택트, 잃어버린 가치를 찾아서 영어로는 웜택트라고 했고요. 제가 볼게요. 이게 가장 인기 있었던 그 페이지예요. 이렇게 이쁘게 꾸미는 거 타일이라는 사이트로 했습니다. 영어랑 한글을 같이 썼고요. 왜냐하면 외국인과도 소통하기 위해서요. 이 모든 디자인은 타일이라는 웹페이지 또는 앱도 있습니다. 앱도 썼습니다. 무료로 20페이지까지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 작업이 가능합니다. 영어로 쓰고요. 자, 지금 비틀즈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을 소셜 디스턴싱, 사회적 거리를 두고 건너는 것을 아이들이 디자인하고 에어팟 케이스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출시했고요. 이거를 댓글을 정성껏 달아주는 사람을 대상으로 추첨해서 보내드렸습니다. 이 제품이 가장 인기가 많았고요. 웜택트라는 이름으로 했으니까 혹시나 관심 있으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외국에 보내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외국에 있는 한 친구가 너무 잘 달아줘서 그래서 해외 배송으로 이걸 보내줬습니다. 이렇게. 네, 아이들이 직접 다 한 거고요. 네, 보시면 다 영어로. 모든 댓글은 다 영어로 의사소통했습니다. 댓글 보기도 다 영어죠. 이것들을 아이들 다 직접 다 일일이 달아주다 보니 또 영어를 늘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계속 물어봐요. 이거 어떻게 말해요? 어떻게 말해요? 자, 다른 것도 볼까요? 네. 이거 같은 경우 이 제품도 재밌었습니다. 마스크가 쓰는 게 중요하다. 근데 마스크 쓰면 귀 아프다. 이유.
그래서 마스크를 요렇게 mask업 이런 문구가 보이게 쓰다가 근데 이렇게 쓰고 있으면 여기 땀이 나요. 이 모기에. 작년 8월 또 더웠거든요. 더울 때는 팔에 차고 팔찌경 마스크로 인한 귀통증 완화 제품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댓글을 다쫙 받고 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시 말씀드리자면 제가 모든 걸 기획한 게 아니라 저는 그 당시에 온라인 전시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플랫폼을 찾아보니 그 당시에 온라인 전시회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많이 되는 걸 파악했고요. 그 중에서도 내가 제일 마음에 드는 형식을 하나를 잡은 다음에요. 그걸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겁니다. 모든 걸 다 새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잘하고 있는 선생님, 잘했던 선생님들도 있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자신 있는 것도 있고요. 선생님의 구미를 담기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례는 너무 좋은데? 라고 싶으시면 그거를 선생님 학교에, 선생님 교실에, 선생님 학생들을 데리고 한다면 그거 자체가 선생님만의 온라인 교과서입니다. 자, 에듀테크란 무엇일까요? 이걸 꼭 한번 짚어보고 싶었어요. 왜냐면 이게 처음에 제가 쭉 처음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 부분하고도 연결되는 거예요. 이 부분. 처음에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한 교과서라는데 온라인 콘텐츠의 범위가 굉장히 애매모호했잖아요. 자, 어디까지가 온라인 콘텐츠입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교사의 판단에 따라서, 교사의 취향에 따라서, 교사의 선호도에 따라서 자유롭게 생각하시고 넓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제 개인적으로 느끼는 온라인 콘텐츠의 범위는 이거기 때문입니다. 에듀테크란 2018년 이현천 교수님께서 이제 교육부 칼럼에서 쓰셨는데 인공지능과 로봇 그리고 교육 내용이 융합되는 융합형 교육 방법이라고 써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거에 공감은 하지만 이거보다 훨씬 더 보편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에듀테크란 오프라인 수업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자연스럽게 진행되던 수업이 온라인 수업 또는 블렌디드 수업을 하면서 공백이 생깁니다. 그 공백을 메꿔줄 수 있는 최소한의 도구이고요. 이 도구가 절대로 교육 그 자체를 넘어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에듀테크를 너무 많이 쓰다 보니 수업이 망가지면 안 되잖아요. 즉 일상의 수업을 가능토록 해주는 최소한의 도구입니다. 그 도구를 여러 개를 배우기에 집착을 버리시고요. 그 도구를 다 마스터해야 된다는 부담감을 버리시고 한두 개 자신에게 맞는 것을 찾아서 자신감 있게 수업을 진행하고 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에듀테크는 저는 제 개인적 의견입니다. 학생들에게 흥미로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사에게도 흥미로워야 되지만 학생들에게도 흥미로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때 SNS에서 이렇게 노화 사진이 유행이었어요. 스파이더맨이고요. 신봉선 그리고 이강인입니다. 근데 전 궁금했어요. 이 노화 사진 어떻게 만들지? 보니까 얼굴 노화 앱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 얼굴 노화 앱을 있다는 걸 아는 순간부터 그걸 수업에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잠시만요. 로딩이 기네요. 자, 에이징 부스라는 앱이 있고요. 페이스 체인저 뭐 이런 앱들도 있고요. 자, 에이징 부스라는 앱을 통해서 노화 사진을 만들었고요. 노화 사진과 자신만의 버킷리스트를 캔바를 통해서 합성시켰습니다. 우리가 매번 버킷리스트를 적으라고 하면 우리는 20년 뒤, 30년 뒤, 60년 뒤 모습을 그냥 상상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상상이 아니라 직접 노화된 사진을 보면서 아이들이 버킷리스트를 적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왜냐? 그래야 실감을 하고 그래야 시각적으로 아이들이 선생님 저는 스카이다이빙 하고 싶은데 몇 년 뒤에 하는 게 좋을까요? 사진 봐봐. 몇 년 뒤가 좋겠니? 20년 뒤, 40년 뒤, 60년 뒤. 자, 아이들이 실제로 느끼는 바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했고요. 한번 제가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자, 에이즌부스라는 앱을 통해서 눈코입 현빈님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노화 사진을 만들고요. 노화 사진을 만들어서 다운한 다음에 캔바라는 앱을 통해서 이 사진과 그리고 자신의 버킷리스트 영어 글이 들어가도록 제작했습니다. 템플릿을 고른 다음에 여기에 자신의 노화 사진을 넣고요. 네, 템플릿도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고르겠습니다. 그래서 상상이 안에 내 얼굴 노화 사진을 보면 진작에 버킷리스트를 작성하는 거죠. 쌤, 이거 그냥 얼굴 노화 사진만 보고 그 핸드폰 말고 그냥 종이에다 적으면 안 돼요? 저는 종이에다 적겠고 종이에 적은 것을 보고 그 캔바에 적겠습니다. 이유는 뭐냐? 영타 연습도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가끔 자기가 적은 그 자기의 핸들라이팅, 필기체를 못 알아봐요. 그래서 너무 놀랍게도 자기가 적은 자기의 스펠링을 못 알아보고 틀린 경우가 있어서 더블 체킹을 위해서 학생들이 캔바에 자신의 그 글 쓴 걸 보면서 적는 순간 알파벳 제대로 외우고 있는지 그리고 아이들이 자신의 필기체를 제대로 보고 있는지 두 번 체크하기 위해서 저는 캔바에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즉 교육적 목적이 있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작성한 다음에 마지막에 어디에 제출하면 될까요? 아이고. 자, 위두랑에 제출하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활동지예요. 오프라인 때 학생들에게 나눠준 활동지고요. 쭉 절차가 있어요. 양면으로. 그리고 위두랑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낸 거예요. 스티커도 아이들이 다 집어넣으면서 꾸미는 건데요. 이쁘게 한 아이들도 있는데 학생들이 자신의 얼굴을 공개하는 걸 싫어해서 허락받은 두 친구입니다. 이거는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겁니다. 짤로 만든 겁니다. 학생들이 이렇게 하는 순간 자신의 이 사진을 보면서 감을 오는 거죠. 아, 늙을 때 내가 2053년에는 이 정도겠구나. 그러면 정리를 하는 거죠. 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은 결국은 지금 이 사례를 왜 보여드렸냐? 에듀테크에 대한 개념을 한번 다시 짚어보고 싶었어요. 과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에듀테크가 교육용 용도로 만들어진 테크만 다 에듀테크일까에 대해서 저는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쓰는 다양한 앱들도 교육적 목적을 가지고 쓴다면 에듀테크라고 생각합니다. 즉 온라인 콘텐츠라고도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자유롭다는 것은 선생님들에게 책임감을 미루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의 선택권을 늘려드리는 겁니다. 이거 해도 돼요? 해도 될까 말까 됩니다. 자신 있게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흥미를 가진 범위에서 제작하셔도 될 것 같고요. 선생님 저는 새로운 걸 만드는 게 너무 부담돼요. 제가 계속 반복드리죠. 기존에 있던 자료들 제가 정말 많이 가졌잖아요. 한 꾸러미를. 그 꾸러미들 중에서 통독으로 쫙 스캔하면서 살펴보다가 이거 너무 좋은데? 그러면 그거를 정독으로 보시고 진짜 좋은데? 우리 학교에, 우리 교실에, 우리 학생들에게 적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여러분만의 온라인 교과서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꿀팁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거는 흔한 말로 교사지원단이 방학 때 온라인 교과서를 만들어 보니까 이게 먼저 나와야 되더라라는 시행착오를 통해 겪은 겁니다. 학교의 특성에 맞는 공통된 온라인 교과서 템플릿을 제작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 캐리스 사이트 가보면요. 이렇게 초등 선생님들은 템플릿을 이렇게 잡았어요. 구글 슬라이드를 통해서요. 그리고 중등 선생님들은 이렇게 잡았어요. 왼쪽에는 흐름, 오른쪽에는 소개 영상 또는 결과물로 잡았어요.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학교의 특성이 다른 것도 있어요. 자, 뭔 말이냐면 선생님 학교에서 이제 온라인 교과서를 만든다고 할 때 이런 템플릿을 먼저 만들지 않고 선생님들 이거 만드세요라고 말하면 나중에 템플릿을 또 수업한 걸 바탕으로 통일시켜야 되는 번거로움을 한 번 더 하게 될 수 있어요. 우리도 템플릿이 먼저 나오니까 그 다음에 교과서를 제작하는 것은 금방이었거든요. 무슨 말씀이냐? 선생님 혼자 아마 담당자 또는 이쪽에 관심 많으신 선생님들이 오셨을 텐데 담당자 혼자 하려 하지 말고 같이 템플릿을 우리 학교는 템플릿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를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새로운 걸 만들으라고요? 아니요. 캐리스 사이트에도 템플릿 주어지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시 말하자면 이 템플릿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학교의 특성에 맞게 바꾸시면 됩니다. 어떻게요? 이렇게요. 여기 성남에 있는 부평초에 있는 한 선생님께서는 네, 초등학교에 있는 템플릿을 우리 학교 형식에 맞춰서 바꿨습니다. 이렇게. 바꿔서 공유하고 있어요. 자, 네이버 밴드에 지금 온라인 교과서 템플릿 및 운영 사례가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많이는 올라오지 않지만 가끔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요. 이게 이러한 템플릿 같은 거나 운영 사례가 더욱 많이 공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욱 많이 공유되면 분명히 옆 학교에서 했던 거, 어떤 학교에서 했던 거 템플릿을 우리 학교에 맞게 살짝 바꿔서 우리가 템플릿을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템플릿이 만들어지면 그 안에 채워넣는 것은 사실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 보고서나 뭐든지 간에 이 온라인 교과서나 마찬가지로 어떻게 틀이 주어진다면 그 틀 안에 채우는 것은 어떻게든 되거든요. 다시 한번 정리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첫 번째 페이지로 한번 가서 한번 정리 드릴게요. 여기에 계신 선생님들이 얼마나 부담이 되고 절실한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온라인 교과서의 개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고 그리고 온라인 교과서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완전 집중을 했습니다. 개념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의 범위, 이 등에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넓은 의미. 어디까지 쓸 수 있냐? 교사의 판단에 따라서 자유롭게 넓게 쓰시기 바랍니다.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하면서 자신의 좋은 아이디어, 좋은 온라인 교과서 수업을 하나를 놓치고 가지 말고 자신이 생각하기에 내 구미에 당기고 선생님 선호도에 맞다면 자유롭게 온라인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거든 웹이든 앱이든 에듀테크든 모두 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교사교육 과정입니다. 즉 바텀업입니다. 새로운 모형을 만드는 거 좋죠. 하지만 이 새로운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없는 것을 만드는 것도 새로운이지만 이미 잘 되어 있는 우수 사례를 선생님 학교에 새롭게 적용해 보는 것도 새로운 것입니다. 왜냐? 학교가 다르고 교과가 다르고 학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즉 우수 사례들을 제가 많이 공유해 드렸죠. 구글 사이트 활용하시고 여기 타고 들어가시면 되고 링크들 타고 계속 들어가셔서 자신이 관심 있을 수 있는 그리고 자신의 구미를 당기는 수업 모형을 보신 다음에 이게 내 거 교과랑 다른데 다른 교과인데 이거 내 교과에도 적용되겠는데 싶다면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보시고 그거를 부담감과 집착을 버리고 자신감 있게 제작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공통된 템플릿을 먼저 제작해 놓는다면 훨씬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거의 끝났습니다. 저도 지금 기존에 나와 있는 새로운 그 우수한 사례들을 말고 새로운 완전 흔한 말로 완전 창의적인 온라인 교과서 만들어 주세요. 허영 선생님 하면 저도 못합니다. 너무 가슴 부담되고 너무 못합니다. 이미 있는 것들 충분히 활용하시고요. 여기도 보여드렸죠. 저는 이 영생 클래스를 통해서 캔버스라는 에듀테크를 배웠고요. 그거를 제 수업에 썼습니다. 저는 일상생활 속에서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온라인 전시회가 많이 이루어지는 걸 파악했고요. 그거를 제 수업에 썼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패들렛을 썼다면 과연 내가 패들렛으로 썼다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영어로 의사소통을 했을지 그리고 이렇게 실제 외국인들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자, 요즘 유행하는 것들에서 제 수업에 아이디어를 찾으셔도 좋습니다. 저는 요즘 인스타그램에서 틱톡을 따라해서 릴즈라는 게 있어요. 릴즈. 되게 짧은 동영상인데 그게 유행하더라고요. 그거를 2학기 때 어떻게든 좀 써보고 싶습니다. 수업 시간에 어떻게 융합을 시켜볼지를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즉 최근 트렌드 학생들이 재밌고 내가 재밌을 수 있는 내 관심사 속에서도 수업에 대한 것을 찾을 수가 있고요. 저는 그거를 에듀테크라고 불러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교육용을 위해서 만들어진 테크만 에듀테크가 아니라 테크이지만 그리고 학생들이 이미 잘 쓰고 있는 테크지만 교육적으로 쓴다는 것도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인스타그램을 썼을 때 가장 좋았던 게 뭐냐면 인스타그램 활용법을 가르쳐 주지 않아도 됐어요. 왜냐하면 저보다 더 잘 알더라고요.
패들렛을 만약에 썼다면 아이들에게 패들렛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줬어야 돼요. 즉 에듀테크의 범위를 저는 좀 더 넓게 온라인 콘텐츠를 좀 더 넓게 바라보시고 자신감 있게 제작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전달드리고 싶은 내용은 다 전달드렸습니다. 이제 나머지 한 10분이 있네요. 10분 동안 네, 질의응답을 좀 가져볼까요? 네. 채팅창 제가 보고 있습니다. 채팅창으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PDF는 밴드에 지금 이미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이 PDF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강의 저작만 가지고 있다는 게 아니라 이 PDF 안에 제가 링크를 다 넣어놨잖아요.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랑요. 그래서 선물도 다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교사지원단에서 온라인 교과서 제작할 때 가장 처음에 밤새면서 힘들었던 게 우수 사례들 찾고 우수 사례들 모아놓는 작업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걸 알기에 이렇게 쫙 모아온 거니까요. 다 읽으라고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통독하시면서 괜찮은 것들 집어서 자신의 학교와 자신의 교과와 자신의 학생들에게 적용시키시길 바랍니다. 네, 질문해 주세요. 채팅창도 괜찮고 그리고 혹시나 괜찮으시다면 마이크 켜고 화면 켜고도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자유롭게 질문해 주세요. PDF. 네. 네. DM으로 왔는데요. 목소리가 조금 끊겨서 잘 못 들었습니다. PDF가 어디에 올라와 있는 건가요? 네이버 밴드, 선도학교 네이버 밴드에 올라와 있습니다. 또 질문 주세요. 자유롭게 주세요. 네. 자유롭게 질문 주세요. 왜냐면 사실 지금은 이런 질문 줘도 될까라고 걱정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아니면 또 질문할 시간이 또 많이 없잖아요. 저도 지금 나오는 질문들에 대해 있어서 제가 아는 범위에서 최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좀 질문이 걱정이 되신다면 DM으로 주셔도 됩니다. 네. 혹시 질문 없으신가요? 5시 반이 넘어서 다들 퇴근도 못 하시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질문 없으면 마무리하도록 할까요? 네, 계속 반복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 가장 핵심은 이 세 개입니다. 너무 많은 부담 가지지 마시고요. 그리고 저도 선도학교, 연구학교 담당자를 많이 해봤는데 얼마나 부담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선생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동료를 한 두세 분 찾아서 혼자 하지 마세요. 혼자 하면 진짜 몸 다 상합니다. 그래서 두세 분 찾아서 같이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하신 콘텐츠 중 추천할 만한 것이 있을까요? 저는 사실 추천할 만한 게 있죠. 있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게 무의미한 게 제가 제 선호도와 제가 좋아하는 거와 선생님이 좋아하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결국은 제가 좋아하는 분야 취향입니다. 그게 선생님에게 재미가 없을 수 있고요. 선생님에게 재미가 없다면 학생들한테도 재미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앱이나 웹 활용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나온 김에 예를 들자면 저는 네이버 웹툰이 무료로 다 번역돼서 해외에 제공되고 있는 거 아시나요? 라인 웹툰이라고 치면 됩니다. 네이버에 라인 웹툰. 그래서 라인 웹툰으로 저는 들어가서 아이들이 거기서 이제 익스텐시블 리딩, 다독을 할 수 있게 해요. 근데 애들이 이미 한글로 이미 읽은 네이버 웹툰들을 영어로 보면 머릿속에 스키마가 있기 때문에 배경지식이 있기 때문에 읽히고 단어가 갑자기 들어와요. 근데 그걸 바탕으로 일상툰까지 자신의 일상툰까지 만드는 거 하거든요. 그러면 요즘 핸드폰에 어플이 잘 나와가지고 사진을 찍으면 카툰으로 만들어줘요. 그리고 말풍선까지 돼요. 그러면 말풍선 할 때 쓰고 싶은 단어들이나 중요한 표현들은 자신이 읽었던 웹툰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네컷 일상툰을 만드는 것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웹이나 앱을 활용해서 하는 거 좋아하는데요. 네, 이 부분에 있어서 누군가는 우와 좋다 하시겠지만 누군가는 뭐야 하실 거예요. 이게 취향 차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자신이 좋아하는 범위 내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취향 선호도가 높은 쪽에서 찾는 것도 좋습니다. 저는 들으셨다시피 웹툰을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요? 좋아합니다. 네. 저는 웹툰으로 사실은 논문도 썼거든요. 그래가지고 웹툰 좋아합니다. 네. 또 질문? 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또 혹시 질문 있으시면 언제나 질문해 주세요. 시간이 있습니다. 네. 질문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빨리 퇴근하셔야 되니까 마무리 지을까요? 네. 네, 질문 없으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 같이 빠이빠이 하면서 끝낼까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조심히 퇴근길 조심하시고 조심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빠이빠이.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